2025년도 평가 매운을 해서 신설 지표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요. 케어포에는 반영을 했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지표가 나오고 적용 2개월인데 저희도 개발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고 일단 어, 또 보완하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2월 말까지는 저희가 2월 28일 날 또 패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설 항목은 우리가 기존에 급여 제공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뭐예요? 앞으로 또 3년 후에 또 받을 거고 3년 후에 받으실 건데 신설된 항목을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업무 매뉴얼을 익혀서 올해부터는 그 업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설 적용된 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돼요. 뭐 1월 1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공고 2월이니까 1월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설 업무 중에서 기록 업무가 있어요. 기록 업무는 언제부터 봐요? 2025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봐요. 네. 근데 기존에 전에 평가 2021년 평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4년치를 보잖아요. 근데 신설된 건 어떻게 해요? 1월부터 평가일까지를 보니까 이 신설된 업무가 어떻게 돼요? 중요하고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거 4년치를 다 평가 점수 받기 힘들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설 적용된 업무는 작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업무는 꼭 기록을 하시고 평가를 잘 붙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신설 적용해서 현장에 적용되는 업무 있죠. 이건 뭐예요? 4년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준비해요? 평가일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이 신설 적용된 지표 업무하고 신설 현장된 업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점수가 두 개가 합치면 거의 50점이 되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셔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삭제된 게 있어요. 삭제된 거가 있는데 뭐냐면요. 삭제된 거는 평가에서 대상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가 매뉴얼이 공고됐는데 평가 매뉴얼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삭제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건 뭐예요?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존 평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고 신규된 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1월부터 공고 2월부터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평가 매뉴얼이 항목이 변경된 거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전 평가 기준인가?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에 있다는 거예요. 평가 매뉴얼에 있는데 새로 신설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그거는 신설 공고 2월이고 그리고 그전 평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네 개.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2021년도에 아예 없는 거. 이거는 평가에서 제외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과거 기록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신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매뉴얼이 항목이 변경된 거는 이전 평가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신설된 거, 항목에서 신설된 거라든가 변경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공고 이걸 적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평가 점수의 산정 원칙이 바뀌었어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1번, 2번 항목을 충족함.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바뀐 건 뭐냐면요. 100개 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니까 100개를 체크하는데 100개를 다 맞아야지만 100점을 줬는데 기존에는 바뀐 건 어떻게 해요? 부분 점수라는 거예요. 내가 100개 중에서 100번을 기록하는데 두 번밖에 기록을 못했다.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연 3회는 잘했고 연 4회 하나가 부족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돼요? 부분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00개를 기록해야 되는데 한 개를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0개를 기록해야 되는데 한 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돼요? 75점, 0.5점, 뭐 90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비교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게요. 1, 2번을 충족 시 평가 기준의 1번, 2번 항목, 그러니까 1번, 2번을 충족 시 점수 1점을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서 0.5점, 0.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0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뭐야? 일부라도 기록하면 부분 점수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뭐가 좋아진 점이 뭐냐면요. 그 하향 점수가 낮아지는 점수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빵점 맞을 게 0.5점.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향은 아니지만 하향 점수, 그러니까 D나 뭐 그거보다 낮게 받을 확률이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전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하향 평균 점수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점수 건수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락 없이 수행했느냐. 100%, 그러니까 1회를 100% 수행하면은 100점, 1회라도 빠뜨리면 2회를 하면 50%, 3회를 하면 0점,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점수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쉽게 이해를 할게요. 여기 20개가 있는데 20개, 20번의 기록을 해야 돼요. 20번을 해야지 1점을 주는데 내가 20번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빠뜨렸다. 뭐, 그러니까 야간 점검을 얘기 들었죠. 야간 점검이 4년 치면은 여기 예를 들었는데 2025년 4월 11일 평가한다면은 2021년 1월부터 야간 점검이 1196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뭐예요? 몇 개, 한 20개 정도 해도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빵점 있지만 어떻게 돼요? 75%, 50%. 그러니까 이게 뭐 1점이라 그러면 1점을 받는 게 하나라도 빠뜨리면 0.75점. 예. 반만 해도 0.5점을 받는다는 거죠.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평가자가 이게 1196개를 다 실까요? 아마 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쭉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들이에요? 일, 주, 월, 분기 요거에서만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야간 점검은 1에 해당하죠. 주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목욕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월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점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주마다 점검을 안 했다. 아니 월마다 점검을 한 번이라도 안 했다면 빵점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안 하면 7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향 점수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100점 받기는 힘들지만 점수가 낮아지는 건 많이 없어졌다. 예.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이게 효율적이죠.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집중 배설 관찰은 72번인데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75점 받을까요? 아니에요. 집중 배선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빵점을 받아요. 왜? 집중 배선은 1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배설 관찰은 72건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1 기준이란 건 또 뭐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저도 전에 한 번 할 때 집중 배설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평가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여기 계신 분들 다 평가 매뉴얼 읽어봤죠? 평가 매뉴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요. 어, 이걸 보고 그럼 집중 배설도 하나도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에 해당하는 거, 주에 해당하는 거, 월에 해당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뭐가 있어요? 부분 전수 산출이 있죠. 이건 뭐예요? 큰 단위죠. 단기별로 하나, 연별로 하나. 네, 이런 거죠. 자, 재난상황 훈련이 점수가 무지 높아요. 근데 전에 어떻게 해요? 어, 사진인데 훈련 사진이 아니라 교육 사진, 예, 어르신과 수급자가 뛰어가는 사진이 아니라 앉아서 교육하는 사진을 했다만 찍었다고 평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게 2점인가 3점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2점인가 3점을 다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내가 연애 2번씩 하면은 4년 동안 8번인데 한 건 사진 누락됐다고 그걸 빵점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돼.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집중 배설이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중에 했으면 100%인데 이 중에 누락이 하나 발생했어. 사진이 어떻게 해요? 재난훈련 사진이 아니라 어떤 교육하는 사진을 받았어요. 그럼 전에는 빵점이지만 어떻게 돼요? 50%라도 준다는 거예요. 예. 누락이 두 개가 발생하면 25%. 예.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니까 좋아졌다는 거죠. 여기 뭐 간단하게 빠진 거로 이렇게 해서 점수 산출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평가 지표가 신설된 지표가 있고요. 항목에 변경이 된 지표가 있거든요. 그럼 신설 지표를 보시면요. 직원 인권 보호가 신설됐죠. 뭐 여기 2점이래요. 뭐 개별 욕구 존중은 뭐 요양 시설에만 있는 거고요. 생애 말기 돌봄, 구강 관리, 목욕 서비스, 뭐 신체 기능 프로그램,
기능 회복 훈련, 관절 구축 예방, 체중 관리, 백신 접종률, 장기 이게 다 신설이에요. 이 지표만 해도 어떻게 돼요? 19점, 거의 20점이 돼요. 공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쉽게 2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뭐가 있어요? 현장에서 면담 있죠. 면담만 해도 20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평가를 받는데 과거 기록이 너무 어렵다. 잘 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설 전표를 반드시 점수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담 20점을 받도록 하고 그걸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존의 과거 기록을 어떻게 봐요? 과거 기록을 볼 때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큰 거부터 한 빠뜨린 게 있는지 이게 뭐예요? 큰 거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점수 높은 거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재난사항 훈련이라든가 점수 높은 거 있죠? 이런 걸 기준으로 빠뜨렸는지 요걸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작은 거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거예요. 이거 야간 근무 일지를 지금 내가 다 작성했는지 1196개를 보는 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맨 나중에 보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평가 신선 항목을 제일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면담 준비, 현장 일날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큰 거, 점수 큰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C 이상은 받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못했대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항목 내에 신설된 거, 그러니까 각각의 아예 앞에 거는 지표가 신설된 거, 이거는 항목 내 신설된 거. 요것도 거의 7점이나 돼요. 직원의 건강관리,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뭐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수급자 권리, 뭐 야간 근무자 인계, 투약 부품 관리, 신사 간식 제공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는 건데 제가 평가 업무에 의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이라니까 어떻게 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자가 오늘 와서 평가했는데 직무 스트레스에서 프로그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1점을. 예. 마찬가지예요. 단기, 분기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요? 당장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뭐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고 연일에 하는 거는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면담에 있는 항목은 면담 때문에 평가 전에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 식사 간식 제공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월일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점수가 2점이에요. 높아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 2점. 앞에 신선 항목 다 점수 높죠? 왜? 신선 항목은 점수가 다 높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설된 평가 종목 요거 7점. 자 보세요. 요거 7점 하고 요거 20점 한 27점. 그다음에 면담 현장 시연에 가는 게 20점 돼요. 거의 50점에 육박하니까 최소한 이걸 기본으로 나머지를 하면은 평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록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케어포에 만들어 놨어요. 케어포 이제 예를 들면 직원 권익보호라는 게 만들어 놨죠. 이게 해야 되는 업무를 이해하시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현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스티커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날 평가 시에 붙이면 돼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요 기록이죠. 기록이라는 건 뭐예요? 케어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케어포 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 개시일까지 폭언폭행 서기록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문자 등으로 안내니까 문자 외에 내가 안내하는 방법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뭐가 어렵냐면요. 모든 수급자에게 급여 개시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급여 개시일까지라는 건 뭐예요? 신규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또 뭐예요? 모든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평가 매뉴얼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은 모든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음. 이걸 만들었어요. 일단은 모든 수급자를 기준이니까
제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부가 서비스에 지금이라도 뭐 안 했으면 보내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발송에 이렇게 성희롱 폭행 요강하는 점을 안내합니다.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추가시켜서 요 URL을 보내시면 돼요. 네, 여기 URL을 보내면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내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정확한 의미는 원래 급여 게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왜요? 평가자가 또 왜 모든 수급자한테 안 보냈냐고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여 게시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안내를 했다는 거고 일자 수급자면 고호장은 관계 방법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수급자가 입수할 때마다 표준 약관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네, 노인이권 잠깐만요. 이제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만인데 신규 입소자에 보면 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급자 등록하시고 여기서 잠깐만요. 신규 입소가 없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입소한 사람이 잠깐만요. 제가 요거 연도별로 따라하는데 이따 말씀드려 여기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안내를 꼭 하시고요. 예, 하시면 돼요. 요거는 면담인데요.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니까 면담 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모든 수급자니까 안내를 하시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고, 급여 개시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노인 인권 지침에 대해서, 폭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원 인권 자료에 보면요. 이런 성희롱 예방이라고 자료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 관계 방법. 네, 요거 제가 지금 신규 수급자 등록된 걸 제가 찾지 못해 갖고 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직원 인권 보호 지침 있죠?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이 표준 약관을 신규 등록할 때요. 여기서 이거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약관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공을 할 때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제 안내 방법이 빠졌는데 요거 이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담으로 이제 입소 시에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평가랑 관련된 거라서 수급자가 입소 시 할 때 노인인권 지침도 제공하고 직원인권 보호도 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하라.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을 여기다 기록하시면은 근거 자료로 내가 안내하고 제공했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생애 말기 돌봄이에요. 임종돌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 지공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연일에 이상 실시하시면 돼요. 네, 이거 그 어디에 있냐면요. 자, 교육일지죠. 직원관리에 보면은 교육일지에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임종돌봄 교육. 여기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임종돌봄 교육을 하시면 돼요. 예. 연일회 이상이니까 언제요? 올해 안에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면담 때문에 면담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잡히신 분은 그 전에 교육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1년이니까 안 하는 거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그 교육에 대한 거를 면담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 대상으로 열병 안내 설명한다. 요 재료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 자료거든요. 요 삶의 마지막 동영상을 순간을 보여드리시는 게 생각해 제일 보신 적이 편하고요.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연명의료 제도 안내에 보면은 아까 제가 보면은 수급자 정보 관리에 보면 표준 약관에 어떻게 해서 연명의료 안내 결정 제도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출력하세요. 이거를 출력을 해서 그냥 들이세요. 그럼 기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QR코드를 하면은요. 출력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요 QR코드를 찍으면 아까 영상이 나올 거고 QR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시고 안내를 하면 돼요. 요 등록 기간은 뭐냐면요. 아무 데서나 연명의료 교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마다 여기 찾기를 보시면 하시는데 설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기간에 따라서 지역이 틀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가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어디죠? 위치 요구를 해서 뭐 고양시다 하면은 검색을 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있는 연명의료기관을 안내하란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출력해서 주고 그 출력에 있으니까 안내 기관을 찾아서 거기서 연명의료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 다 놓으시던가 출력을 해서 어르신이 수급자에 올 때 이거를 다 철해갖고 표준약관 뒤에 들이세요. 그리고 드렸다고 기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표준약관 신규 등록할 때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다 체크하실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안내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은 뭐 요거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케어법 기록 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대면 교육을 할 때 누가 교육을 해야 돼요? 시설장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일정에 보면은 어, 직원 관리에 연명 저기 여기 보시면 임종 돌봄 교육 있잖아요. 여기 할 때 이 교육자 명이 정확하게는 시설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할 거예요. 여기 조금 쭉 바뀐 게 뭐냐면 작성자가 시설장이 아니라 이거 저희가 좀 잘못됐어요. 그죠? 정확하게는 작성자가 아니라 시설자가 이거 이름만 바꿀 겁니다. 시설장이 교육을 해야 돼요. 평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설장이 모든 급여 제공 직원에게 연일 예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또 문구 하나 제가 읽어보랬죠. 모든 급여 제공 직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급여 제공 직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급여 제공 직원이 뭔지 아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급여 제공 직원이란 게 뭔지 아시죠? 평가 매뉴얼 읽어보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뭐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다는 건 뭐예요? 뭐 사무원, 뭐 조리원, 뭐 그다음에 뭐 영양사 뭐 이런 게 빠지죠. 그래서 급여 제공 지원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조리원이나 영양사가 안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 모든 급여 제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모든이라는 조건과 여기에 말아서 여기서 대상자 있잖아요. 모든 급여 직원의 대상자가 언제냐? 왜냐면 직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연일인데 오늘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인데 모든 급여 제공 직원은 한데 연일 예상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교육했는데 신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평가 면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주기 등은 뭐예요?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은 오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이 되고 케어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해하시고 평가자한테 혹시 왜 신규 입소자 안 했어요?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평가자도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자는 또 이렇게 있어요. 강문이나 주야간하고 헷갈려요. 우리가 뭐라고 됐어? 우리가 그 상담을 하고 수급자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상담을 뭐 반기별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중 한 건 이상 어떻게 돼요? 급여에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평가자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게 방문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방문은 뭐예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연일에 반영을 한다. 그걸 여기 또 시설에 적용해서 평가 점수를 안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헷갈리거나 할 때는 명확하게 저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못 해요. 그럼 케어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연일에 내가 평가를 하는데, 그쵸? 내가 시행일자예요. 시행일자가 어떻게 해요? 교육일자예요. 교육일자가 연일이면 2025년도 2월이면 연일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월 25일이라면 이날 시점이에요. 이 시행일자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때 급여 제공 직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한다 그러면 오늘 재직 중인 모든 급여 제공 지원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홍당당 하시고 그러면 오프인 사람도 있고 야간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내가 오전에 교육을 했는데 야간 근무자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 2차를 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 교육한 시행일자, 이 시행일자 기준의 모든 급여 제공의 조건을 계속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평가 시점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예요? 시행일자 시점에 급여 제공 직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 고쳐야겠네요. 시행일자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급여 제공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임종돌봄에 교육하는 교육은 이 자료 있을 거예요. 아마 공단에. 뭐 이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예요? 평자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관련 자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거가 없어요. 그죠? 교육 방법이 특별히 없으니까 뭐 자료를 가지고 해도 되고 동영상을 하셔도 되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에는 이 제가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면담이 있기 때문에 이 면담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요거를 들어가야 돼요. 네. 면담에 있거든요. 임종 돌봄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종 적용의 5단계. 교육 내용하고 요거 면담하는 거 가서 최소한 평가자가 면담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된다. 요거 임종 대상자의 권리, 임종지구 면담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그림을 집어넣은 거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면담도 이렇게 타이틀하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요. 정말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갖고 하고요. 제가 볼 때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내가 교육을 시행했는데 신규 입사자는 어떻게 하라. 그 기준은 없어요. 임종돌봄 교육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시행일자 기준으로 했다 하고 아니면은 정 찝찝하시면 신규 수급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하세요. 교육일지에 어떻게 해요? 별도로 여기에 기준이 틀리니까 교육 생성에 신규 직원 올 때 그냥 자료 던져주고 교육했다. 영상 보고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했지만 평가 기준에 신규 입소자라는 매뉴얼의 기준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자, 임종돌봄 교육 아셨죠? 면접해야 될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겠어? 시행일자 기준의 급여 제공 직원, 면담을 위한 거 하고 오프라인 거 하고 교육자는 시설장이다 하고 뭐 교육일시는 연애 하나 하고요. 교육 장소는 뭐 회의실 뭐 기간 내겠죠. 교육 내용은 아까 임종돌봄 자료 그런 거를 첨부를 하시면 돼요. 임종돌봄 여기라고 하시면은 교육자를 첨부하시고 교육 내용에 아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평가에 대한 거 임종 임종 돌봄이 무엇인지 뭐 5단계 5단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요? 임종 뭐요? 징후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설명을 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똑같으니까 이걸 한번 써놓고 다음 평가할 때는 뭐요? 내년이네요. 이전 자료 조회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는 파일 아까 그 내가 교육한 게 뭐냐 근거 자료 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참석자명을 여기도 저희도 그래서 급여 제공 지원만 저희가 내놨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음, 복잡하지 않은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간 관리가 새로 생겼죠. 이것들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구간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 자,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자, 구강 건강 방법을 위한 교육을 단기별 일에 실시한다. 이것도 뭐예요? 시점이죠. 예. 근데 여기 뭐예요? 급여 제공 직원이죠. 급여 제공 직원을 해야 돼요. 여기도 모든이 없지만 어떻게 돼요? 모든이 없지만 급여 제공 직원이 그 시점에 다 해요. 같은 얘기예요. 단기별 일에 이상 실시한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강 건강 관리 교육도 아까 제가 페어포에 말씀드렸듯이 구강 건강 관리도 단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하시면 돼요. 거의 같아요. 뭐 작성을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교육을 해도 되고 동영상 아까 유튜브를 들으셔도 돼요. 뭐 구강 강정 교육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자, 이거 시설장이 많이 알아야 돼요. 임종돌봄 교육을 하려 그래도 그냥 아까 책을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임종 돌봄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애 말기 어떻게 호스피스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좋게 보내셔야 되는지 그러려면 저기 시설장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아까 문서 던져주고 외우라. 그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진짜 어르신 케어 못합니다. 예.
임종 돌봄에 대해서 하시고 마찬가지로 구강도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어렵잖아요. 구강 관리 이거 어디서 교육을 해?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있어요. 요거 치치라고 요거 보시면은 지설장님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예, 요 평가 매뉴얼에 이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제 구강 관리가 네. 별도 요 항목이 자료들하고 아니라 들어두시면 세면, 됩니다. 문단장, 목욕 그래서 요거 서비스와 보시면 함께 되고요. 청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서 이 이거 구독자의 다 구강 말씀 못 청소들이 드리고요. 많으시니까 네. 특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분들은 칫솔과 전문가들이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에서 임종돌봄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왜 임종돌봄 교육이 나왔는지 연명의료가 제도가 나왔는지 이걸 이해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요거는 현장에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관리가 잘 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넓어져 있게 아니라 관리가 틀에 다 있고 그러니까 평가자 갔을 때 어디는 막 널브러져 있는데 널브러져 있고 어디는 박스에 딱 있고 이름도 써 있고 깨끗한 박스에 있고 평가자가 봤을 때 현장을 봤을 때 두 군데를 봤을 때 누구가 점수를 주겠어요? 이건 평가교육일까요? 이거를 깨끗하게 틀을 놓고 잘 관리를 하세요. 깨끗하게 그죠? 이게 깨끗하게 보여야 됩니다. 현장에. 그럼 뭐 도구를 저기 뭐죠? 뭐 락앤락 같은 큰 박스를 사세요. 거기다가 잘 관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기록해야 될 거를 보시면은 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교육을 한다 말씀드렸고 유튜브 온라인 교육은 이거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저희도 만들 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케어포가 만들기 전에 구강 상태에 문제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저조를 추천한다는데 제가 이걸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요양기관에서 구강 관리하는 거 있다고 자료를 줘요. 근데 그 자료는 뭐예요?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네. 양치질을 해드린다. 틀니를 잘 닦는다. 백태가 끼었는지 해야 된다. 당연한 해야 될 거를 점검한 것처럼 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강 상태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강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구강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 뭐예요? 백태가 끼었다?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치아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안 맞는 거거나 어르신이 피가 나거나 염증이 나거나 뭐 잘 음식물을 못 씹는 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말씀드릴게요. 구강 상태 점검해 보면은 일단 이해를 하셨죠? 어떤 건지? 네, 그러면요. 자, 첫 번째 그건지 아셨죠? 그러면은 정보 항목 관리인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적었어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이 뭔지 어떻게 아시는가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은 제가 옆에 넣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세요. 쉽게. 네. 뭐 잇몸이 부어 있다.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잇몸이 부어 있다. 이걸 기관마다 수준이 틀려서 그래요. 어떤 데는 간호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리고 치아가 없다. 그다음에 뭐 치아가 흔들린다. 응.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어렵죠. 의치성 내고 이런 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쓰세요. 치아가 흔들린다. 깨진 치아가 있다. 예. 이건 쉽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를 항목을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제가 제가 제 상태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가 멎지 않는다. 구강아 얼굴이 붓어 있다. 충치 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도 치과 갈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기관별로 정리를 하시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니가 뭐 틀니 착용 상태가 아니라 틀니가 흔들린다. 예,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기관마다 수준마다 이렇게 적으시고 어떻게 돼요?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음, 적은 내용을 가지고 적은 내용을 가지고 예,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검은 뭐 대부분 뭐 거의 제가 아까 적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양호하겠죠. 양호라고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 어떻게 돼요? 이분이
내가 봤더니 치아가 상실이 됐어. 예, 치아가 상실이 됐으면 치아 상실로 보호자한테 보호자 협의를 해야죠. 어, 어르신들 치아가 상실됐으니까 임플란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틀니를 할 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해놨더니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전화가 와요. 언제 하느냐. 그쵸? 왜? 저희가 이 점검일이라는 게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안 만들었어요. 예, 예. 점검 기준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번에 또 업데이트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권장을 하자. 그래서 음,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급자 체중 관리처럼 월별로 점검을 하게끔. 그럼 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월별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항상 구강 관리하다가 오늘 보니까 어르신 치아가 흔들려.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네, 월별로 점검을 하라. 네. 정확하게는 뭐예요? 점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 치아 상태 보고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대로 만들었지만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돼요? 월별로 할게요. 그리고 그럼 알겠죠? 어떨 때 쓰라는 뜻인지 아시죠? 네, 백태가 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거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도 교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시행일자, 시행일자. 1차에 들어왔는데 입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 반기에 시행일자 시점에 모든 급여 제공. 예. 예, 교육자 명이 없죠? 교육자 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보면 교육 방법, 누가 교육을 했는지 없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해요? 시설장이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교육자 명이 없으니까 아까 뭐가 유튜브 동영상. 여기 아까 제가 말했죠. 요거를 틀어서 교육을 했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교육한 거는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평가 전에 꼭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조금 월별로 하게 편하시게 기준을 케어포가 만드는 게 관리자분이 더 편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면 결론은 뭐예요?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요. 보호자 상담만 하시면 돼요. 조치사항은 어르신이 임플란트를 하건 안 하건 비용이 드니까 보호자가 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치료한 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 점검하는 거로 요번에 업데이트를 하겠다. 반드시 문제를 파악하고 기록을 하셔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거는 점검 항목을 기관이 설정한다. 네, 요거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기준은 원로 케어퍼가 만들겠다. 조치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체중, 이런 거 다 2점이죠. 다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1점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 항목이 쉬워요. 그렇죠? 수급자 건강 관리를 위해 체중 관리를 시작한다.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일에 측정한다. 이게 기존에도 하셨겠지만 평가가 생겼기 때문에 월일에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기존에는 이건 어디서 해요? 수급자의 체중을 월일에 측정한다. 이거는 그 간호에서 간호급여 제공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체중 있죠? 체중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체중을 넣으시면 돼요. 월에 한 번이니까 한 번 이상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분은 월에 한 번을 넣죠. 근데 어르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야죠. 뭐 갑자기 나빠질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월일의 체중을 측정한 여기다 기존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처한다. 감소예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살이 빠지는 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한다. 이걸 기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과도하게 감소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음,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 이게 뭐야? 이거 어렵잖아요. 한 달에 5% 이상 감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케어포에다 만들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요. 기록을 하시면 저희가 로직을 만들어서 기준을 해서 알려드려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양의 음, 간호죠. 수급자 체중 관리면 저희가 알아서 만들어 드려요. 체중 대상이 있는지 이 데이터가 안 들어있지? 네. 다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면서 할까요? 잠깐만요.
자, 이분이 6월 1일 입소라는 이분의 이름을 제가 이제 해볼게요. 이분을 자, 1월 달에 해볼게요. 1월 달에 1월 뭐 10일 날 뭐 체중이 52kg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음, 40kg라고 저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음, 체중 관리에서 예. 전월이 당월 체중 55kg라고 나오고 여기 예. 55에서 56 체중이 변화가 없으니까 뭐 별로 안 했네요. 체중의 변화를 다시 넣을게요. 다시 변호급여 제공 가서 자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이 사람이 1월 달에 볼게요. 1월 달에 80kg 줄려면 한 65kg는 돼야겠네. 65kg라고 이분을 해야지. 잠깐만요. 65kg라고 저장을 했어요. 맞죠? 네. 네. 이분 이렇게 했을 때 줄었으니까 네. 전월 대비 감소하는 거예요. 자, 요거 기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한 달에 5%, 6개월간 10% 이상 감소는 이해는 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띄워주는데 이렇게 감소했다고 띄워주는데 이해는 하시면 돼요. 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 뭐냐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한 달에 5%, 한 달에 10%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 기준이래요. 내가 오늘 몸무게를 쟀어요. 그죠? 현재 몸무게를 재면은 한 달 뒤에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분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또 3개월, 3월 달에 몸무게를 쟀어요. 그럼 몸무게 현재 거 재는 시점, 현재 재는 기록 기점으로 과거로 한 달 가고 과거로 6개월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재 거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몸무게를 한 달에 5번을 쟀어요. 한 달에 5번을 쟀어요. 한 달에 5번을 쟀으면 이 중에서 어르신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몸 상태가. 이 주마다 해서 5번을 쟀으면 이때 뭐예요? 이때 최소값이 아니라 그 달의 최대값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달의 최대값하고 현재의 최소값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기가 바뀌어서 이분이 그럼 50kg인 상태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원래 56kg인 사람이 50kg를 와서 조치를 취했는데 또 한 날이 지나면 이 사람은 전달이 50kg 있으니까 50kg에서 조금씩 49, 48, 47로 빠져도 정상이라는 거죠. 왜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빠져서 계속 조치를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또 과거를 한 달 본다. 과거를 6개월 본다. 제 말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몸무게를 넣으시고 여기 와서 봐서 미조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치를 하세요. 음. 계약의사한테 진료, 뭐 보호자한테 안내 또는 기타가 뭐예요? 영양제를 드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치사항을 쓰세요. 영양제를 드리거나 우리가 살이 빠지면 뭐죠? 뭐 보충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영양식을 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호자한테도 안내하고 다 해야겠죠. 보호자한테 안내하고 이런 건 더 잘 아실 거예요. 안내하고 영양제를 드리기로 함 아니면 의사 진료를 받아서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셨고 케어포에서 알아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몸무게를 재고 여기서 알아서 나오니까 해라. 근데 또 질문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현재부터인데 과거에 기록한 걸 어떻게 하냐.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현재 기준이니까 저희가 1월 달부터 하면은 1월 달부터 보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과거에 기록한 거는 작년 6월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작년 한 달까지. 이해하셨죠? 1월 달부터 기록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월 시점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과거에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어포가 좋은 점이 이런 로직을 종이로 한다면 이런 로직을 이해하고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전산을 했으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몸무게를 넣으시면 알아서 해준다. 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제 평가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에서 문제자가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서 평가의 점수를 충족할 거냐거든요. 자, 보세요.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와 간식을 월 1회 제공한다 그랬어요. 예, 이거의 확인 기준은 뭐냐면요. 기간당 월 1회. 예, 기간에서 월 1회를 하시면 돼요. 이 기준이 뭐냐면 기간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규모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자, 읽어보세요. 아, 우리 기관에는 수급자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월일에 수급자의 기호를 생각하고 건강 상태를 좋아해서 했구나. 자, 근데 뭐요? 건강 상태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존에 일반식 그죠? 어르신의 치아 상태나 뭐 상태에서 하고 있죠. 미음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육회를 드린다든가 하고 있고. 근데 기호가 문제죠. 기호는 뭐예요?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아, 설렁탕 먹고 싶어. 근데 이 기호라는 게 월별로 틀려요. 월 단위로 틀려요. 그죠? 우리가 1월 달에는 뭐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죠. 뭐, 동지도, 팥죽도 먹고 싶고, 그렇죠? 3월 달에는 뭐요? 내가 뭐 쑥국을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아, 월별로 그 어르신의 기호가 다르다. 계절 음식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걸 증명하려면 여기 예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서 어르신 드시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상담을 할 수 없어요. 이건 힘든 거고요. 상담을 다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일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평가를 증명하되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기록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설문지. 설문지를 주고 그리고 뭐요? 어르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했다. 제공했다는 거 뭐예요? 식단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평가자한테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올림픽도 점수를 받을 때 난이도 높은 기술을 써야죠. 어디는 식단표를 제공하고 어디는 어르신의 식사를 드시는 거 아니면 설렁탕을 사드린 거 이런 거를 하고 증명을 하시면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평가 이점을 다 받고 우리가 평가자가 여긴 잘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저 같으면 어르신들 사진 찍는 거, 영수증 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잘하네요. 라고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케어퍼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매월 설문조사 하세요. 그리고 매월 욕구자를 학식을 하고 그리고 욕구 만족을 한 건지 근거 자료를 제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이 식사 설문지를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계절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음식이 틀려요. 그죠? 지금 어디는 뭐 숭어를 좋아하는데 어디는 뭐 대구탕 무슨 탕 다 지역마다 틀리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월 만약에 1월이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드는 게 뭐 떡국, 떡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호도를 하세요. 우리가 1월에 많이 드는 게 떡국, 뭐 팥죽, 그다음에 뭐 국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어르신이 원하는 게 뭐 있으면 적으세요. 이거 뭐 하시고 적어서 하시게요. 라면 좋아하죠? 라면. 이거 설문지를 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제공을 하세요. 그러면 응하시는 분도 있고 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됐어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설문지에 따라서 결과를 등록하시면 돼요. 선택하신 분들. 어르신은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케어퍼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평가자한테 어필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얘네는 욕구 조사를 이렇게 했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고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월별로 정하시라. 왜? 월별로 계절 음식이 틀리다. 예. 월별로 간식도 틀려요. 그죠? 겨울에는 고구마, 귤, 뭐 3월 봄나물 되면 뭐 틀리잖아요. 계절 음식.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요? 사진을 첨부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가자도 오, 완벽해 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케어퍼가 만든 게 설문지 작성을 만든 이유는 뭐냐? 지역마다 음식이 틀리고 계절마다 음식이 틀리다. 그래서 계절별 음식을 추천을 하는 거를 넣으시고 개인 선호도는 뭐예요? 어르신이 짜장면, 탕수육 뭐 그런 거
선호도는 개별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예? 매월 식사 설문지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간식도 틀리잖아요. 고구마는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귤도 그렇죠. 바나나도 이렇게 하시고 뭐 그다음에 아까 식사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어떤 어르신은 짜장면 먹고 싶어했다. 라면 먹고 싶다. 그럼 사드리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드시는 사진 식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평가자가 봐도 아 욕구 반영하고 욕구를 제공했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쓰시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자의 간절 구축 정도가 유지됐다. 이것도 뭐냐면요. 음, 최근에 두 번이잖아요. 이게 신설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절 구축이 어디에 있어요? 욕구 사정에 있죠. 수급자 관리 보면은 기초평가 현황에 보면은 욕구 사정에 예. 우리가 평가에서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좀 어디더라? 음, 요거죠. 요게. 음. 요게 뭐냐면은 생겼다는 거예요. 요거는 생겼던데 그 다음에 했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생겼는데 다음 달에도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지예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호전이에요. 생겼는데 또 생겼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최근 두 번의 욕구 사정 결과 간절히 유지된 수급자. 이건 뭐냐면요.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나쁘면 나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유지된 거예요. 그죠? 좋으면 좋은 상태로 돼서 유지된 거예요. 근데 좋았다, 그러니까 체크가 없다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란 말을 정확하게 잊으셔야 돼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깨 관절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도 어깨 관절이 있다는 사람은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어르신이 들어올 때 입수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의 욕구 사정이니까 우리가 시설은 연 반기별이고 뭐 어쨌든 두 번을 하셔야겠는데 두 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의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 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유지도 Y라는 거고 호전도 Y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지라는 건 뭐야? 나쁜데 나쁘다. 처음에 평가했는데 자, 여기 봤어요. 자, 처음에 상반기에 관절 구축이 발생을 했어요. 하반기에도 발생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유지예요. 그러면 조건을 충족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상반기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발생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빠진 거죠. 그럼 미충족이죠. 이거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간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가름하여 간절의 구축 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네. 간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가름하여 구축 정도가 유지된 것을 확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하반기에 평가를 이거 하나만 있죠. 하반기에 평가를 했는데 얘는 좋아졌고 얘는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상반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에 어떻게 됐냐면은 둘 다 좋아지고 다른 게 나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진 거 두 개, 나빠진 것 중에 가름을 해서 충족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번 할게요. 좋아진 게 이렇게 나빠진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얘는 좋아지고 발생 안 하고 다른 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로 가름을 한다는 거죠. 하나가 좋아지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케어포에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직원 호전은행이죠. 음. 수급자니까 수급자 호전현황. 예. 여기에 지금 적은 게 없는데 원래 다른 쪽에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신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야?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된 거고 한 쌍씩 가름으로 유지한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드릴게요. 예, 하셨죠? 잠시만요.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자 관리에 네, 여기 있으면 돼요. 이렇게. 네. 유지죠. 나빠졌는데 나빠졌다면 유지죠. 네. 이것도 뭐하고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체크됐다가 여기 없어졌다 가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설명드릴게요. 기간의 간절 유지 적도를 평가할 수 없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의 부재 해도 없음을 평가하고 간절 지표는 요청 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평가 매뉴얼에 있는데 잠깐만요. 그냥 이게 자 이거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표본이 없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오늘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평가받는 사람은 이 점수가 1점인데 1점에 대해서 간절구축 예방지표를 점수한 총점을 100점으로 한산한다면요. 자, 이게 그러니까 해당 없음인 사람의 1월 달에 지금 평가받는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니까 해당이 없죠. 자, 이해하세요? 근데 하반기에 11월 달에 평가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1점을 받을 수도 있고 100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점수가 1점을 받을 수도 있고 빵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평가 자체가 없는 사람은 빵점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100점으로 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반기에는 얘가 두 번의 기록이 있으면 1점 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의 기록이 없을 때는 내가 기존의 평가를 90점 받았다. 그럼 얘를 1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0.9점으로 봐서 0.9점을 준다는 거고요. 내가 기존에 얘를 해당 없음인데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를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얘를 그 점수에 환산을 해서 얘가 1점이 아니라 0.8점을 준다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재판평가 메뉴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평가 메뉴를 정확하게 다 읽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가 보면 뭐죠? 호전 현황인가? 이 제가 아마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혹시 이런 것도 이해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당 없어요. 이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상반기 지금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산하냐면 얘를 제외한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럼 얘는 1점을 주는 게 아니라 8점을 준다는 거죠. 내가 얘를 해당이 없은데 내가 얘를 제외한 점수가 90점이라면은 0.9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12월 달에 평가를 받아서 얘를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사람은 1점을 받거나 0.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를 둔 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기준을 아셔야 되니까 예시가 이 말입니다. 뭐 이거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음. 왜냐면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전현황에 생기니까 수급자 관리, 수급자 효전현황에 생겨요. 네, 여기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생기느냐? 욕구 평가를 두 개를 비교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11시가 됐네요.
자, 요거 두 개만 더 할게요. 백신 접종률이라는 거 있죠? 평가. 예, 이거는 그냥 점수를 충족한 거로 해요. 예? 예. 왜 충족하냐면요. 뭐 2022년도 그냥 충족한다고 넘어뜨릴게요.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다시 또 해야 될 게 많은데 2시간이라 짧아갖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케어포 쓰시는 고객들 위해서 유튜브로 다 하나씩 다시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평가 준비해서 크게 이해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네. 처음에는 악화가 있었는데 좋아졌고 어깨 관절은 악화가 있었다 좋아졌고 호전이 됐죠. 여기는 뭐예요? 악화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럼 호전과 악화를 한 쌍씩 가름해서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셨죠? 예. 이게 그 이야기고 요게 간절기축 예방지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요거 해당 없음으로 했어요. 해당 없으니까 점수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데 얘를 제외하고 얘가 1점이죠. 1점을 제외하고 평가를 받았더니 총합이 평가받은 기간이 80점이야. 그러면 얘를 1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없으니까 80점에 0.8점만 주는 거죠. 얘가 70점을 받았다면 0.7점이고요. 그게 맞겠죠? 해당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해당 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1점을 받으면 플러스인데 이게 1점이 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0.75점도 받을 수 있고 0.5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가 매뉴얼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절기 이거 백신 접종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나중에 만들 텐데 정확하게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평가 전전년도 12월 30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그러니까 12월 31일 평가 전전년도면 2023년도예요. 이때 입소자가 현재까지 있어야 되고 그 입소자가 어떻게 돼요? 2025년도에 2023년도 예방을 접종받아서 현재까지 유지를 해야지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새로 생겼는데 과거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방 접종을 기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를 측정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2028년도에 평가 때는 2020년도에 예방 접종된 걸 보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음. 자, 목욕 서비스. 자, 이게 뭐냐면요. 뭐 새로 생겼다는 거 볼 수도 있고 항목이 좀 추가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모든 수급자죠.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에다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을 했어요. 기존에. 근데 뭐예요? 한 번 더 하면은 월 5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0.5점을 아마 더 줄 거예요. 예, 모든 수급자 월 5회를 하면은 0.5점을 더 준다는 거예요. 네, 0.5점. 그 0.5점을 더 받기 위해서 5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찰 기록 그대로 쓰고 뭐 미제공 시는 뭐 사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케어포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냐면 제공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은 월 5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4회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 1회 서비스를 하면서 월 5회 이래. 주라는 게 우리가 달마다 틀려요. 그죠? 여기는 주가 월화수목금토일이면 달력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주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한 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주의 단위는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주일에는 달력상의 일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주를 의미. 자, 그럼 이 달에 주가 4주인 거에 목욕을 5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는 건 있어요. 케어포에 주 단위로 일정을 잡아놓는 건 있어요. 우리가 주 단위로 업무하니까 주 단위로 일정을 잡아놓으면은 모든 기준에는 속해요. 최소한 4주 이상이니까. 그런데 월 월회를 하면 주 외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주 2의 월 할애를 주기적으로 잡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케어포에는 주 단위로 목욕 일정을 잡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이 한 번 더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뭐 식사를 쏟았거나 밥을 쏟았거나 여름에 덥거나 요구 사항 때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케어퍼가 주 5회라는 일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단위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을 했죠. 자, 이거 뭐예요? 주 1회 이상은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월 5회가 아니에요. 왜? 이 1, 2는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1이에요. 주 4회를 했지만 월 1, 2회는 아니다. 이걸 넘어가시는 거고 또 이달에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달에는 어떻게 해요? 주 1회 이상 했고 월 5회를 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업무를 이해하시고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케어포 쪽에는 일단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목욕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일정과 기록이에요. 일정을 어떻게 잡아놨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오해를 하신다면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있고 또 어떻게 있냐면 목욕 일정 잡는 게 있죠. 예, 여기서 목욕 일정에서 일단 주간 일정으로 다 잡아 놓으세요. 제가 뭐 여기서 월간 일정은 매달 뭐 수급자가 뭐 100명이라 그러면 매달 해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간 일정으로 잡아 놓으시고 주간별로 무조건 하는 걸 하고 요양급여에서 물론 월주도 해도 되지만 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하실 때 요걸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 요걸 저희가 또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목욕을 5회 일정 잡았는데 안 한 거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보고서 있죠. 목욕 제공 리포트가 있을 거예요. 예, 목욕 도움 리포트에 저희가 이제 충족을 했어요. 오해인지 아닌지 이걸 보시고 그 달에 그러니까 달이 끝나기 전에 보시고 오해 안 하신 분은 알아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도 뭐 어르신이 간단하게 뭐 음식을 쏟았거나 뭐 했을 때도 하고 기록하시니까 평상시 하고 이건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놓는 건 일정대로 하지만 한 번씩은 있을 거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자, 목욕 서비스 제공 못한 경우도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세요. 목욕 서비스를 제공 못했다고. 목욕에다가. 네. 그리고 이런 기록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목욕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요. 외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다 로직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로직 있잖아. 아까 말한 뭐 평가 기준에 뭐 호정과 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전산 시스템이 좋은 게 뭐예요? 케어포가 알아서 다 로직을 반영해줘요. 충족 조건은. 그러니까 업무를 아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 상태 변화 없음 기록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요. 어떤 건지 알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했는데 그 요양급여 제공에 뭐 그래서 목욕 일정이 없어도 목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목욕 일정이 있는데 목욕을 못했대도 뭐 일정이 있으나 컨디션이 상태로 목욕 제공을 못함이라고 이것도 써놔야 돼요. 여기다 써놓던가 어디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못했다. 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또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야지 여기 목욕을 했는데 못한 사유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욕 제공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저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체 프로그램. 이거 아시죠? 음,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은 항상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게 프로그램인데 이해를 못하면 제일 어려운 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자 공동생활 공생 그룹 여부 하긴 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제공하시면 돼요.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수급자 신체에 맞는 기능 프로그램을 계획을 연일 이상 수집한다.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할게요. 자, 실제로 요건 제가 요것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신체 프로그램 계획을 연일에서 수립을 하는데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케어포 자료실에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서. 큰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어포에 그룹으로 나눈 게 있고 케어포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고 케어포에 주간 횟수가 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명도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계획서에는 제가 이거
자료 있어요? 케어포 자료실에. 그걸 기본적인 요 평가에 하나 필수 사항이 들어간 계획서를 왜요? 연일이니까 작성 일자가 있어야 돼요. 매년 작성하니까 기본 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케어포의 주간 일정 프로그램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연일 이상 수립하고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이거를 계획서로 다 만들 수 없어요. 프로그램명, 예를 들면 대성자명도 바뀌고 시점에 따라 바뀌고 프로그램도 새로 바뀔 수가 있고 횟수도 뭐 내가 횟수들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음. 월수금 한 시간도 못해요. 구정이 껴 수도 있고 명절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평가자는 없을 거고요. 취지는 를 설명하시면 돼요. 음. 자, 신체 프로그램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죠? 어르신 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룹으로 나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르신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모여서 못 하느냐. 네, 그렇게 크게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립, 반자립, 그리고 완전 와상 그렇게 나눠죠. 그럼 자립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다 모아놓고 신체 프로그램을 TV, 우리 케어포 놀이마당 틀어두시고 어르신이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그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신체 프로그램이 몇 분이에요? 길어야 3분, 5분이에요. 5분만 제공하면 돼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 2회 실시한다는 게 누구예요? 주 2회 실시를 누가 해요? 기간 기준으로 주 2회를 실시해요. 그럼 기간은 신체 프로그램을 두 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룹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면 자립하고 와상이 있으면 자립 한 번, 와상 한 번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평가의 최소 기준인데 실제로는 어르신의 매일매일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매일매일 5분씩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상인 어르신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와상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 실버 체제에 올려놨어요. 그냥 와상 어르신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 있죠. 뭐 힘든 체조도 있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자 시간은 이거 시간 물어보는데 자꾸 60분 얘기해요. 60분 어르신 못해요. 60분 하다가는 어르신 쓰러지니까 그거는 아마 맞춤형 때문에 그럴 거예요. 5분, 3분 하시면 되고요. 예. 뭐 참석자면은 이 그룹이겠죠? 네, 그룹별로 나누니까 하시면 되고요. 예. 필수사항, 여기 필수사항 없죠? 특이사항 없죠? 특이사항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평가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 쓰실 필요 없어요. 단지 뭘 때만 특이사항 써요? 참여 못했을 때만 특이사항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수급자별로 그룹별로 한다는데 요거는 아직 프로그램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28일 날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게 28일 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게 공단이 뭐 12월 28일 날 해놓고 내년부터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개발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그룹으로 정한 게 그룹 리스트가 쫙 보일 거예요. 네, 그럼 그룹의 수급자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프로그램 유형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룹별로 수급자의 의견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셨죠?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프로그램 계획은 뭐 계획서를 작성을 하되 큰 분류를 하고 그거는 어디에요? 케어포에 있어요. 또 자료실에 또 보여드리나? 지적 케어포에 보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음, 케어포에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케어포, 음, 케어포에 보면 어디 있나요? 자료실에 있나? 네, 여기도 보면 어디 있죠? 여기 보면은 계획서라고 검색해야 되나? 계획서? 네. 네, 프로그램 계획서 있어요. 주야간에 있구나. 사업 계획서 요거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잠깐만 제가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계획이 신체, 인지, 여가 다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였어요? 사업 계획서에 이걸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사업 계획서에 있는 부분을 빼세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별도로 연일에 만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 시간 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의견 수렴한다는 거 아셨죠? 요거는 프로그램 아직 반영을 안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신체 기능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할 때 어떤 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인지는 인지하시고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자립, 그 와상으로 나눴고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놀이마당에 있는 실보체조를 그냥 틀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이 따라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와상인 사람은 누워서 하는 운동체조 틀어드리면 돼요. 네. 자, 온몸 가다듬기.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거 제가 아까 그랬죠. 시간은 3분이면 됐다. 그리고 뭐요?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 맨날 하셔도 돼요. 네. 똑같은 신체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하셔도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달리기 맨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수영하듯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똑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요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프로그램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누구나 이렇게 구분을 했을 거예요. 유형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럼 신체에는 실보체제라고 했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유튜브에 있는 페어퍼 놀이만화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이게 내용이 끝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 갖고. 왜? 이 안에 보면은 실버 체조마다 다 있어요. 노래마다 체조가 다 틀려요. 이거를 체조가 100개 있는데 100개를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로 끝나요. 네.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로 끝나요. 유튜브에 있는 걸 틀어준다.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를 가 보시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뭐 생신잔치도 생신잔치 하나를 한다고 똑같이 알아요. 제가 이거 많이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옛날 시청각 여가도 뭐요? 옛날 TV를 본다 하면서 언어 능력 해상력을 한다. 뭐 하고 TV를 한다 하고 뭐지? 여기에다가 뭐 가요 무대를 본다. 뭐 뭐를 본다. 옛날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 실버 체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프로그램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그룹을 나눌 때는 자, 여기서 신체인지 여가에서 신규 등록하면서 자, 어떻게 나눴죠? 네.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건 다 넘어갈게요. 하니까 해서 만들고 신체인지 여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제공하기 때 뭐요? 일정을 만드시면 되죠? 일정을 만들 때 그룹별로 실버체에서 와상 하면 뭐요? 기간을 하나, 둘, 셋, 넷, 5번 하네요. 10분, 20분, 10분, 10분, 20분 하네요. 10분도 길죠? 네,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분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튼 시간은 아니라 준비부터 종료까지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하면 어르신 모시고 나와야죠. 자리에 앉혀야죠. 뭐 이렇게 준비해야죠. 테이블 치워야죠. 그 준비하고 종료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기록할 때 여기 보면 실버체조 작성하기. 여기 보세요. 작성하기 가서 와상인 어르신들한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체조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럼 끝이에요. 이 내용이 안 바뀌어요.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다양한 게 있으니까 왜 바뀌냐고 안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여 여부 체크. 참여 못했어요. 그럼 쓰셔요. 참여 못한 어르신이 컨디션이 안 좋다. 잠을 주무신다. 응, 잠을 주무시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 물론 뭐 이게 요양급여 기록지에 특이사항에 보여서 쓴다 그러지만 평가 기준으로는 쓰실 필요 없고요. 이게 어르신 케어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요. 이거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권장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정 뭐 틀리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 하나 쓰세요. 오늘은 실버 체조에서 뭐예요? 관절 구축을 했다. 필요하시면 내용은 똑같으니까 아니고 오늘은 공놀이를 갖고 했다. 이러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행자 선택하시고 음, 음, 저장하면은 네, 프로그램이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10분. 신체. 근데 누구에다 와상에 했죠? 뭐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공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기존하고 제가 따로 한 거 프로그램 그거 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많이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의 신체 프로그램만 해도 된다. 그리고 10분, 5분이면 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의견 수렴은 2025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 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고요.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면 여기 그룹 이름이 나올 거예요. 신체 기능에 A 그룹, B 그룹, 그리고 수급자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건 다 의미 없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면 자, 쭉 썼지만 제 프로그램 계획이 여기 있네요.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 계획 있죠? 2025년도 요게 왜냐면 작성일 연별로 해야 되니까 요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 신체 인지, 기능, 유형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급자를 어떻게 나눴다? 예, 예. 그다음에 일정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저점 이렇게 잡아주세요. 주 2회 이상으로 잡으세요. 주 2회 하면 주 2회 해야 돼요. 주 3회 하면 주 3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의 최소 기준 안에요. 저 신체 기능을 주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계획대로 하는데 주 1회 이상이면 내가 주에 5번 했어. 아무 문제 없죠. 이거를 평가해서 주 3회 하겠다고 이거 잡으면 뭐예요? 기준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도 이게 빠져나갈 곳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은 자립은 실버 체제한다, 침상 뭐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매 해상 활동은 가거나 영상, 사진 등 시청각 자료 물건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이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색칠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전략 세웠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 이 계획에 따라 케어포에서 전산에서 수급자를 그룹을 분류했고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일정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계획대로 한다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해야 될 거 많은데. 자, 됐죠? 신설 지표 넘어가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기능 회복 훈련. 기능 회복 훈련은 이제 공동생활 과정은 필요 없고요. 시설만 필요한 건데요. 제가 포인트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면담에도 있고요. 점수도 높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케어포가 왜 그렇게 바꿨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의도를 왜 케어포는 기능 회복 훈련을 저렇게 바꿨을까?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여기서 보면은 자, 신체 기능 훈련에 자, 기본 동작 훈련을 볼게요. 일어나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쓰지 마세요. 예. 왜? 맞춤형인데 이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원래 이거 없앨라 그랬어요. 맞춤형으로 쓰세요. 이 일어나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등록을 하세요. 예. 여기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운동, 일어나기. 어르신 상태에 따라. 그죠?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앉았다 일어나기. 앉아서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니면 이거는 여기 제가 했죠.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라 했죠. 앉아서 일어나기. 예.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이걸 쓰지 마세요. 이걸 쓰면은 평가의 급여 제공 계획은 할 수 있으나 면담에서 다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 혼주도 뭐예요, 이게? 식사 동작도 이게 이렇게 평가자가 볼 때도 식사 동작이 뭐냐? 치매 어르신이 식사하는 거냐? 교육에 따라서 이동 동작도 뭐예요? 휠체어를 통한 이동 동작이냐? 앉아서 이동 동작이냐? 다 틀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각각에 대해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케어프 기준도 할 때 각각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키고 그 어르신의 만취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음. 이 어르신은 완전 와상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다 훈련 내용에 이 어르신은 뭐예요? 관절의 범위가 늘어날 때까지 뭐죠? 고무 밴드를 이용하여 고무라 뭐라나 고무줄인가 고무 밴드를 어, 이용하여 뭐 당기는 훈련을 한다. 뭐 이렇게 쓴 기간하고 이렇게 써 있는 기간이 있고 그냥 근력 증가 운동이라고 체크하고 저장 운동하고 평가자가 점수 다르게 줍니다. 그쵸?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법 기능 개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수급자의 개병 상태를 고려한 기능 회복을 계약해왔는지 기능 상태를 고려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능 상태로 하려면 저 자체를 관리자가 세팅을 시켜놓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교육을 하게끔 하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출력해서 기능 회복을 뭐 벽에도 붙여도 좋아요. 해놓고 수급자 저기 면담도 이게 면담 점수도 높아요. 2점인가 그래요. 아주 높은 거예요. 면담할 때 그렇게 면담을 해야지 점수가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음, 이게 세부 제공 내용에서 맞춤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수급자 상태에 맞게 예시를 들었죠. 네. 그럼 기관에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뭐요? 공단에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면담도 할 수 있고 어르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 낙상위험자인지 고위험자인지 욕창인지 원체 변경 이것도 만들고 있으니까 반영되면 나중에 출력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능회복 훈련을 왜 바뀌었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포인트를 아시고 케어포에 왜 케어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체크 새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지 예,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급여 제공 과정이 있죠. 음, 이게 뭐냐면은 연일에 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급여 결과를 반기별 일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해요? 반기별로 했죠.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물론 여기 그 노인 공동생활도 똑같아. 노인 공동생활은 예전 그대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요양시설만 반기별로 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규 수급자는 입소 전에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하죠. 신규 집사 하죠. 낙상위원도 평가하죠. 인지하죠. 네, 그렇죠. 욕창위원도 평가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욕구 사정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못 해요. 그렇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못 해요. 왜? 신규 수급자니까.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올해 됐어요. 그럼 작년에 있던 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 50명이면 50명을 넘어와서 뭐를 하냐면요. 자, 통합적 사장을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시고 왜 급여 제공 평가를 하냐면 작년에 급여 제공 계획한 게 있으니까 작년에 급여 제공한 걸 하고 해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시면 돼요. 그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합적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는데 거꾸로 한다 그러면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방금 전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어포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나? 수급자가 오면 낙상 욕창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이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걸 제가 보시면은 자, 제가 옛날에 음, 아니 이게 아니죠.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2025년도에 이렇게 했죠. 네, 이걸 보시면은 이걸 안 만들었더니 너무 문의가 많아.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란 건 뭐냐면요. 내가 이동도움을 5번 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했다. 관리를 30분 해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급여 기록지에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 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머리 감기를 뭐 여기 보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여기 이 사람은 없네. 음. 어이,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게 여기 다 보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김마음님인데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신다고 보겠지만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이 이렇게 다 만들어놔. 여기 있어요. 그죠? 항목별로 해요. 이거를 내가 뭐 몸 씻기를 주 1회 하고 양치기를 3회 하는데 하루 못했다. 머리 단장 10분 하는데 12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내가 제공하는 이 급여 제공 계획의 확인에 있는 전체 있잖아요. 전체. 이 전체가 수급자 상태에 맞게끔 다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질문이 많이 오길래 기준을 제시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예, 이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예. 1번 내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저장. 그런데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어차피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은 수립을 해야 돼요. 그죠? 단기별인데. 근데 급여 제공 결과가 앞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급여 제공 계획은 어떻게 해요? 이전하고 똑같아요. 평가를 했는데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이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던 거가 다르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얘가 일로 오면은 급여 제공 이쪽으로 오면 뭐냐면 급여 제공 세우는데 또 평가를 했는데 상태가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어렵지만 이해하실 거 봐요. 들어봐요. 제 말이 그럴싸하면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자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기라 그랬죠. 상반기에 입수한 사람은 다음 반기에 급여 제공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수급자 작년에 입수한 사람들을 올해 평가하면 돼요. 상반기에. 근데 대부분 다 1월 1일로 하더라고요. 제가 왜 1월 1일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적용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왜 적용 기간을 자, 올해 하는 사람은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0일까지 늘리세요. 그러면 특별한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12월 30일까지 이 상태가 가겠다는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그리고 또 하나. 공단에 뭐 등급이 변경됐을 때 뭐 한다. 공단에 그 올리는 거하고 평가 기준하고 섞지 마세요. 섞는 순간 헷갈려요. 평가는 평가 기준, 공단은 공단 올리는 기준. 예? 공단의 뭐 인지 등급이 변경되면 뭐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인지 등급이 변경되기 전에 기관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겠죠. 인지 등급이 변경돼서 그건 한 2달 걸리는 거고 등급이 변경돼서 2등급에서 1등급이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실제로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기간을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 입수한 사람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작년 2024년에 입사한 사람은 제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잡았어요. 적용 기간을. 작년에 입수한 사람. 근데 올해 또 해야 돼.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면 6월 달까지 가도 돼요. 네. 근데 12월 30일까지니까. 근데 6월 전에 해야 되니까 아무 때나 편할 때 3월 달에 해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모든 수급자의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 30일. 그래서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순간 이걸로 특별하지 않으면 또 차후년 12월 30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났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능한 겁니다. 적용 기간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간다. 2년이고 3년이고. 근데 공단에서 기준이 연도별이니까 내년까지로 최대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반기에 입수하건 하반기에 입수하건 다음 반기라는 거 이해하셨고 작년에 입수한 사람은 올해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똑같이 또 한 번 한다. 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하니까 내년 12월 30일이 아니라 한 해, 그러니까 1년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요. 그래서 작년에 한 수급자를 어떻게 해요? 올해 1월 1일 할게 아니라 상반기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2월, 한 1월 말쯤에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를 못 받은 게 뭐예요? 총평도 똑같이 쓰니까. 음, 조금씩은 바꾸세요. 평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전하고 총평이 똑같네요. 거기다가 좀 추가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셨죠? 이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어포 나온 대로 이해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우리가 평가를 반영해서 제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뭔가 이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매뉴얼에 보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작성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급여 제공 계획의 평가를 하는 거, 결과 평가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례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 쉽게 들면은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급여 제공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30일 이내에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을 제작성하였는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일부터 이게 뭐냐면 한 건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평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사례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 상태가 틀려서 급여 제공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급여 제공 반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차피 급여 제공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할 때. 자,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례 관리를 하던 상담을 하던 욕구 변화가 하던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하시라고요.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급여 제공 결과도 바뀐다.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 자,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례 관리하죠. 사례 관리를 하고 급여에 반영을 하기 전에 결과 평가도 하시면 한 번에 세 마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요? 어떤 사람의 욕구 상태가 변화가 됐어요. 욕구 상태 변화했을 때 급여에 반영만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결과도 평가를 하면은 이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한다면 뭐예요? 반드시 사례 회의다. 어떻게 해요? 욕 수급자 상태에 한 거는 급여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돼야죠. 네. 그래서 평가가 급여에 제공이 되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항목을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기적. 반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상태가 바뀔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사례 관리, 네. 그다음에 상담 뭐 할 때 급여 제공 변경만 하지 말고 이때다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시면은 이 조건에 하는 거예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이 갑자기 기저귀를 차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례를 해서 어르신이 기저귀를 차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 기저귀를 차게 되면 어디로 가요? 욕구 사정으로 가서 기저귀를 차시려는 게 뜨려면은 어떻게 돼요? 간호에 우리 쪽에 어디 기저귀인가? 뭐 기저귀라고 뜨겠죠? 어디죠? 어쨌든 또 그걸 체크를 하시고 기저귀를 찼으니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이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 예. 사례 회의를 해서 급여 기저귀를 해서 급여 계획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급여에 반영을 한 게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짰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급여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에 기저귀를 제공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결과 평가 반영하고 이런 업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업무를 이해하셔서 가장 쉽게 평가 업무를 내가 할 수 있게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요. 공단 통보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적용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적용 시작일인데 내가 오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이전에 내가 급여 제공 계획 작성할 때 적용 기간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작성을 할 때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하는데 요만큼 틈을 두고 이틀을 3일을 틈을 두고 이날부터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적용 시작을. 왜? 그 전까지는 이전 계획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 3일이라는 건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이 어르신은 아까 제가 말한 기저귀를 차야 되니까 기저귀 교체를 해야 되고 기저귀 시간대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적용 시작일을 급여 제공 계획을 짜자마자 공단에 통보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 시작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적용 시작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전에 급여 제공 작성일이 여기서 딱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말하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분한테 서명 받기 힘들잖아요.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에 서명하고 받고 뭐 지체 없이 하라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서명 받기 전에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과정을 거치되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라는 건. 건너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비대면으로 수급자한테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서 어떻게 해요? 안내해요. 자료 제공하고 설명해요. 그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했다는 걸 상담으로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거고 유선으로 안내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 비대면으로 발송한다는 게 뭐냐면 우편도 비대면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우편도 비대면이에요. 내가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새로 하면 어르신이 와서 서명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대면으로 발송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말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제가 이따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 저희 직원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시고요. 관련돼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쭉 한 게 아는 거고요. 공부를 하시고 큰 흐름의 줄기를 잡아드렸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자료들은 다 있으시죠? 평가 업무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도 면담 자료도 이것도 공유할 테니까 이거 제가 점수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시죠. 이거는 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클로버 보이스라는 걸 쓴 거예요. 좀 지우시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 이렇게 누르고 임종돌봄 교육을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예. 이렇게 해서 자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하면 돼. 이 메뉴를 받으시면 제가 이걸 받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새 창이 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음,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평가 저희가 다 되면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케어포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 제가 여기 직업 면담 실습 올려놨으니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슬픔, 외로움,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그러니까 수용인데 분노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다 먼저 보고 하시면 그 됩니다.